네, 제가 그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그 둘 다 잘못된 이론이다. 그러면서 판스퍼미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유튜브 쪽에서 이게 청소년들이 이게 봐갖고는 안 되는 내용이다. 청소년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성인 인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한 이야기도 역시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오늘 한 이야기는 요즘에 핫 이슈가 되어 있는 그 우주론에,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영상을 그런 조치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유튜버 이제 담당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거를 또 그런 조치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중우주론에 대해서 알아봐요. 이 다중우주론은 사실은 이게 빅뱅 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빅뱅 이론과 다중우주론은 엄청난 모순이 있어요. 빅뱅 이론은 단 한 개의 우주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다중우주론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인지, 이게. 무수히 많은 우주가 있다, 다중우주론은. 그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 평행우주론이라는 게 있죠. 이게 평행우주론이라는 거는 이 다중우주론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우주론은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게 평행우주론이에요. 전체는 다중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우주가 만약에 빅뱅 이론에서 우주가 이렇게 쫙 사방으로 퍼져나가려면은 그 우주 중심에서 바깥으로 밀어내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70 몇 프로, 73, 74% 정도가 되는데, 그 에너지에 대해서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여기 나선형 우주들이 이렇게 회전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심부가 회전하는 것과 외곽부가 회전하는 게 그 속도가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할 때 이제 암흑 물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중우주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이론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고, 여기 평행우주 네트워크라는 게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우주가, 쌍둥이 우주들이 많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런 우주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 그걸 갖다 다중우주론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옛날에는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단 하나다,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자, 이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게 뭔지 이제 이걸 아셔야 해요.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컴퓨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야.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게 시뮬레이션 우주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닉 보스트롬이 이제 제안해가지고 모 실험 논증에 의해서 이게 됐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거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 그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일론 머스크야.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요 우주가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 그거는 0.00001%다 그렇게 주장을 해. 어? 이 말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이거를 지지하고 있는 게야. 우주는 100% 무조건 시뮬레이션 우주다 그렇게 하는 거야. 요거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려면 영화 매트릭스에 있죠. 매트릭스란 영화, 요 매트릭스란 영화가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대한 컴퓨터 속에, 거대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컴퓨터 속의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바타들로서 프로그램 속에 있는 아바타라는 게 우리 존재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요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시뮬레이션 우주론이야. 요게 바로 우리가 이게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다 이거야. 이게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야.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받아들이면 결국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이게 지적 창조론 이야기가 되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야. 그런데 만약에 시뮬레이션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최초의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 최초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주를 창조했다면은 시뮬레이션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거대한 인공 컴퓨터야. 그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 그게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게.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게 창조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과학 이야기가, 과학 이론이 전부 다 뭘로 가버렸어요? 창조론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창조론과 진화론이 둘 다 엄청난 엉터리 이야기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결국 같은 이야기야. 두 사람. 창조론과 생명체의 아주 간단한 생명체, 아주 단순한 생명체의 DNA를 조사하면은 그 DNA가 최소한 200개로 구성이 되어 있대. DNA가 200개.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어. 그 DNA가 최소한 200개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체가 단순한 우연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이 뭐냐? 이걸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2 곱하기 10의 270승분의 1이야, 이게. 예? 예, 이렇게 자관 이렇다는 게야. 그런데 요 이야기가 이제 핵심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10의 375승분의 1의 확률로 200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기관이 올바른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기회는 10의 375번 중에서 한 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자연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도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원하는 답을 결국 얻을 수 있을까? 우주에는 단지 지금 현재 계산된 우주에는 10의 80승계의 전자가 있을 뿐이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구성 요소 최대 숫자라고 가정해 보면 200개씩 묶어진 그룹이 형성될 수 있는 수는 이게 10의 80승, 여기 이제 전자 총 개수가 10의 80승계니까 우주에 있는 전자의 총 개수가 분의 2 곱하기 10의 2승은 5 곱하기 10의 77승이나 된다. 그러나 맞는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그룹을 10의 375개나 만들어야 된다. 지금 10의 375개 5번 중에
5분의 1 확률밖에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확률이 되려면 적어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래서 첫 번째 그룹으로 시도하여 답을 얻지 못했다고 가정하자. 재차 계속 매 초마다 10억 곱하기 10 곱하기 구승번의 숫자로, 이제 속도로, 이게 엄청난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 공간의 숫자고, 이제 우주 공간과 우주 속에 있는 전자의 숫자 곱하기 요 이전까지 있었던 시간을 곱한 거야. 시간을 하면은 요게 지금 우주 시간이 300억 년, 지금 이것도 너무 많은 2배로 잡은 거야. 지금 우주 과학자들은 우주 빅뱅이 처음에 150억 년 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2배로 잡은 거야, 이것도. 그래가지고 요 동안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하면은 이 조합이 어느 정도로 여기 계산이 되냐면 5 곱하기 10에 104승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에 375승계의 이게 조합이 있어야지 여기서 우연히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확률상으로 이게 단 한 개라도 얻어질 수 있는 확률이 되는데 이게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주의 시간과 우주에 있는 총 전자 수를 다 합해가지고 그거 조합을 한다 해도 절대로 단 하나의 DNA를 생산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불가능한 값이다. 그 이야기야 지금 요 주장이. 300개의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유전자는 그 DNA 사슬 속에서 1000개의 DNA 결합이 있는데 이 1000개의 DNA 결합은 4의 1000승가지의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간단한 대수를 사용해서 보면 4의 1000승은 10의 600승인데 1 다음에 0이 600개나 되는 숫자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DNA가 형성이 될 수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시간을 우주의 시간과 우주의 아까 다중우주론이라고 우주의 크기를 어마어마하게 늘리면 이거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주의 시간과 우주의 이 공간을 무한대로 늘리면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불교 이야기가 되는 게 이게 자 우주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앱솔루텀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앱솔루텀이 있는데 거기가 자 이렇게 딱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단면도야 이렇게 요 안에가 많은 소우주들이 있어. 소우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대우주야 이게. 이 대우주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앱솔루텀이라고 불러. 앱솔루텀이라고 부르고 요 소우주를 뭐라고 하냐면 창조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뱅 이론에서 말하던 여기 요 우주는 요거 하나를 말하는 거야 이게. 요게 하나 우주 요게. 그런데 다중 우주론이라는 건 앱솔루텀을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되냐? 그러니까 우주 기본 구조 이런 기본 구조라는 거는 이게 나선형 구조로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주 원소 기본 구조라는 게 이게 지금 이런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나 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꼬여 있어 이렇게
이렇게 뭐 DNA 사슬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을 내가 그릴 수가 없네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건데 요걸 갖다가 나선 구조로 되는데 요걸 갖다가 안우라고 그래. 이거를 갖다가 안우. 근데 이게 우주의 궁극 원소 안우라는 책이 있어. 이걸 이제 문성호라는 우리나라 대단한 학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학자들은 알려지지도 않고 진짜 세상에 빛도 못 보고 그래.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여기 그 문성호라는 여기 물리학자가 쓴 여기 우주의 궁극원소 여기 안우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안우라는 설명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 설명이 중세 때 이미 이제 중세 때 오컬트학에서 이미 고대로부터 전래 내려오던 지식이야 이게. 그런데 자관 여론 안으로 되어 있어. 이게 우주 기본 입자라는 게 이 안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우주 공간에 새로운 신우주가 생길 때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소우주가 있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 빈 공간이 만들어져. 이렇게 빈 공간이 밀쳐내, 이 공간을 밀쳐내. 요거를 이제 빅뱅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빈 공간이 새로울 때. 근데 이거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빈 공간만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요거를 생기는데 이제 이 존재를 갖다 여기 빛을 요거를 갖다 뭐냐면 조하르라고 그래. 조하르라는 요 빛이 생기는데 요 빛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오랫동안에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려. 이게 이제 수조년이 이제 걸려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영적 에너지하고 물질적 진료가 생겨. 여기 몇 초년이 걸려가지고 얘네들이 우루라고 하는 단계로 발전돼. 이게 이제 우루라고 하는 단계로 발전되는데, 이 우루는 어떻게 생겼냐면 7개의 층으로 생겼어. 이게 자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층으로 생겼어. 이렇게 7개의 층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그 가장 내부에 있는 거 요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앱솔루텀에서 나오는 앱솔루텀의 에너지, 앱솔루텀에서 생기는 그 이제 원초적인 에너지를 집중되어 있는 것이야. 이게 여기 고도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요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 칸에 이게 뭐 좀 커서 보이질 않으니까 요게 이제 세 번째 칸에 T를 갖다가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물질적 D라고 그래. 이거를 물질적 D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칸에 요거를 갖다가 변화의 D 요게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여기 요 칸이 요거를 갖다가 창조띠라고 그래. 창조띠. 그리고 맨 마지막 요 선을 갖다가 팽창띠라고 그래.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 여기 우주가 이 팽창띠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가면서 수조년이 뭐 수십 조년이 걸리면서 요게 이제 물질로 되는 거야. 점점. 근데 물질이 아까 조하루라는 빛이
조화르라고 하는 빛이 먼저 생겼다가 이게 이제 물질로 점점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물질로 생기는 과정은 어쩌냐면은 여기 이제 신창조 의지가 먼저 여기 의지가 에너지야. 이게 의지가 에너지고 여기에 정보야. 정보. 어떤 정보고 이 정보가 바로 물질이야. 이게 모두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거친 물질은 물질이 되고 미세 물질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솜털 물질이라는 게 생겨.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행성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지구의 나이는 언제냐 어떻게 되냐면 지구의 나이가 뭐 45억 년 됐다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626억 년 전에 62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고 태양의 나이는 1조 730조 년이야. 1조 730억 년이야. 1조 730억 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그거는 47조 년 됐어. 그래서 150년 됐다고? 150억 년 됐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47조 년이 됐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래서 이 시간을 여기 이제 요 우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7번의 그레이트 타임을 지나면은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우주로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영원 또 다른 형태의 우주로 돼. 그래서 여기 그레이트 타임을 7번의 그레이트 타임이 있어. 그래서 1 그레이트 타임은 3 11 00 040 000 000 000년이야. 이게 1 그레이트 타임. 그래서 여기 이제 7 그레이트 타임을 하면은 7 그레이트 타임이 다 끝나려면은 2177 280 000 000 000년. 요게 이제 요거를 갖다 영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우주적 그레이트 타임은 15 240 960 000 000 000년 이렇게. 그래서 한 우주가 다른 우주들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한 7단계를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갖다 중심 우주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시간대라면은 이러한 시간이라면은 충분히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어마어마한 숫자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창조론자들이 주장했던 그러니까 진화론이 잘못했다고 주장했던 그 우주 전체의 전자의 숫자가 여기 그 어마어마한 크기로 여기 우주가 이렇게 많다면은 그거는 무한대로 늘어나겠지. 전자의 숫자가 첫 번째는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진화가 얼마든지 우주적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이야기야.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주적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은 뭐냐면 둘 다 지구 안에서만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 안에서 창조가 일어났고 지구 안에서만 지구에서만 생명이 이렇게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방식만 벗어 던지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주 밖에서 일어났어. 모든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그걸 갖다 판스퍼미아론이라고 그런다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